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2월 13일 목요일 저녁 6시 22분입니다. 내일 저녁에도 영상 한 편 올려볼게요. 어젯밤 미국 증시 마감하고 한국 증시 마감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어젯밤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하락 마감을 했지만 분위기 자체는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장 초반에 어떤 일이 있어서 다 같이 분위기가 안 좋았었죠. 장 초반에 급락 출발을 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낙폭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미국 주식시장은 그 장 초반에 있었던 그 어떤 충격을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죠? 물론 강한 나스닥 지수는 완전히 극복해서 상승하기도 했고요. 근데 이게 의미 있는 상승은 아니죠. 그죠? 하여튼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은 어제 장 초반에 있었던 어떤 이슈에 영향을 좀 받았다. 그리고 그 영향에서 아직 졸업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충격이 그리 크진 않았죠. 어제 장 초반에 있었던 그 어떤 충격이 있었는데 그 어떤 충격이 그렇게 크진 않았다는 걸 아무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젯밤 하락 마감을 했지만 미국 주요 지수들은 근데 분위기 자체는 좋았고 미국 주식시장은 여전히 강하다라는 거 우리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잠깐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많은 업종들의 빨간 불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빨간 불은 하락이죠. 많은 업종들이 골고루 빠졌다. 시장이 초반에 흔들렸던 건 어떤 중요한 이슈가 있어 그런 거겠죠. 아시다시피 물가지표가 그 충격을 제공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국채가 급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달아오른 CPI에 발작을 했다라 되어 있죠. 어젯밤에 미국 증시가 개장하기 전에 미국의 물가지표 CPI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을 상회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 고금리 강달러가 심화가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30년물 국채 선물. 30년물 국채 선물이 급락을 했죠. 1.2% 급락을 해가지고 그만큼 금리가 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금리가 많이 오르면서 고금리 강달러 쇼크가 고금리 강달러가 강화가 됐고 그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장 초반에 흔들렸다. 근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미국 주식시장은 건강 상황이 좋다.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매우 건전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건강 상황이 좋기 때문에 이 정도 충격은 극복할 수 있다. 이 정도 충격은 가볍게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말씀드리는 게 혹시나 물가지표 때문에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눌림시 매수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거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게 정석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하여튼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시면 이런 모습입니다. 그죠? 워낙 강한 건강 상황이 워낙 좋고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워낙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빠져도 특별한 충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스닥 지수 기준으로 보시면 지금 답답한 구간입니다. 기간 조정 중이라 보실 수 있겠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다시피 올라가긴 올라갈 것 같아요.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험하다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요. 아직까지는요. 갑자기 장대음봉이 튀어나오거나 누군가 갑작스럽게 주식을 팔아치우는 그런 강력한 충격이 있어야 위험 신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위험 신호가 아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 신호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아야겠죠. 시장을요. 이런 모습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더 강하냐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S&P 지수, 나스닥 지수 골고루 다 강합니다. 하여튼 미국 주식시장은 매우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어제 물가지표가 그렇게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충격이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그 물가지표로 인해서 채권시장이 좀 급락을 했죠. 30년물 국채 선물. 이거는 계속해서 좀 답답한 구간일 것 같아요. 지금 답답한 구간입니다. 그죠? 아래쪽에 어떤 추세선, 위쪽에 어떤 추세선, 답답한 구간 안에서 뭘 하고 있다? 중장기적인 바닥이 어디냐? 라는 걸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아래쪽으로 계속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금리의 고점을 확인하는 과정 중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당장은 좀 답답한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하여튼 채권 투자는 당분간 좀 안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채권은 아직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았다. 혼조한 구간이다. 더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를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일단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지금 아직까지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다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고 물론 어젯밤 물가지표 때문에 금리나 기대감이 좀 후퇴하긴 했는데 사실 지난번에 채권시장이 이미 이렇게 많이 빠지면서 트럼프 당선과 함께 이렇게 많이 트럼프 당선으로 더욱더 금리 상승이 좀 가속화됐죠. 이미 어느 정도 채권시장에 관세라든가 높은 인플레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 좀 녹아있기 때문에 사실 당분간은 어떤 새로운 재료 어젯밤 물가지표는 전 새로운 재료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그 정도는 발생할 수 있는 일 어느 정도 반영된 일이라고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완전히 새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은 당분간 어쨌든 이 채권 시장은 답답한 구간, 그러니까 금리의 고공행진이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금리가 대폭등하고 막 채권이 막 대폭 나가고 이런 일은 일단 일어나려면 뭔가 또 새로운 재료가 필요할 것 같고요. 당분간 고금리 강달러가 지지부진하게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채권 시장 좀 혼조할 거고 이 달러 시장도 외환 시장도 좀 답답할 거다. 일단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금리 강달러가 해소가 되기는 아직까지는 어려운 것 같고, 자칫 잘못하면 고금리 강달러가 훨씬 심화되고 금리가 막 튀어오를 수도 있긴 있는데 아직 그럴 만한 이슈는 없고, 그죠? 하여튼 지금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금리는 언제든지, 금리는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채권이 여기서 한 번 더 떨어질 수 있어요. 네, 지금 더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딱히 지금 이 채권 시장이 중장기적인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과정 중이지 확인이 된 것까지는 아직 아닐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좀 그런 거에 대한 경계는 하셔야 되겠습니다. 당분간 금리가 크게 상승할 일도 없을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금리가 크게 떨어질 일도 없다. 금리는 고공행진, 달러도 고공행진, 이 정도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죠. 그냥 고공행진만 하면 주식시장은 또 계속해서 긍정적일 수 있을 겁니다. 이 정도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미국 증시 마감하고 나서 뭐 여러 가지 관세와 관련된 이슈들이 좀 나왔죠. 백악관에서 상호 관세, 다른 나라와 협상 중이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시장의 호재로 뭐 그렇게 작용을 좀 했죠. 이런 일들이 있었고, 하여튼 그래서 오늘 한국 증시는 악재보다 호재에 민감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동차와 조선주 급등에 코스피가 1.36% 상승 마감을 했다라고 합니다. 하여튼 그 주식시장이 요즘 전반적으로 강해요. 그렇게 약했던 코스피, 코스닥, 한국 증시마저도 이 물가지표 쇼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증시 주식시장 분위기 자체가 워낙 좋아가지고 물가지표 이런 거 별로 영향이 없죠. 세계 증시 건강 상황 전반적으로 다 좋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분위기 좋고 언제 올라가냐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일단은요. 유럽 증시는 아주 강하고요. 유럽 증시도 아주 강하고 일본 증시도 뭐 답답하긴 합니다만 빠질 생각 없습니다. 일본 증시도 오늘 미국 물가지표에도 불구하고 상승 마감했고, 중국은 뭐 오늘 조금 하락 마감했지만 하여튼 얘도 뭐 특별히 하락 전환할 생각은 없고, 얘도 뭐 찔끔찔끔 일단 올라가고 있는 답답한 뭐 그런 구간이고요. 한국 증시는 바닥 확인하고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하냐, 뭐 탄력적인 반등을 하느냐, 이제 그런 걸 이제 꿈꾸는 그런 단계입니다. 추세적인 하락을 끝낼 것이냐, 이제 그런 걸 고민하고 있는 그런 단계예요. 지금 전 세계 증시 분위기가 아직까지 매우 좋습니다. 딱히 어떤 위험 신호 이런 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비트코인인데요. 비트코인도 그렇죠. 비트코인 대표적인 위험 자산 아니겠습니까, 그죠? 비트코인 보시면 이런 식으로 박스권이고 답답하고요. 아래쪽으로 공격적으로 빠진다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험 자산들이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뭐 그런 모습들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뭐 옆에서 관세가 어쩌고 물가가 어쩌고 해도 가벼운 조정 정도가 있을 뿐이지, 또 그리고 그런 조정이 대부분 하루짜리 매수의 찬스로 나올 뿐이지, 그죠? 어떤 하락 전환으로서의 위험 신호 이런 것은 안 보입니다. 물론 근데 그 와중에도 강한 친구가 있고 약한 친구가 있죠, 그죠? 지금 제가 시장이 좋다라는 거는 시장의 전반적인 힘이 좋다 뭐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고, 그 와중에 약한 종목은 약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어젯밤에 좀 하락을 했는데요. 이거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데 여기 어딘가에서 지금 고점이 낮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오늘 밤까지 좀 보자고요. 오늘 밤 빨리빨리 회복 못하면, 오늘 밤 5일선 회복 못하면은 이런 식으로 고점이 낮아진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면 어떻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하락 N자로 엔비디아죠, 지금 보시는 거. N자로 이렇게 빠질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거 좀 우리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섹터는 미국에서 조금 부진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 말씀을 좀 드렸죠. 하여튼 이거는 지금 보시는 건 반도체 ETF죠, 그죠? 미국 반도체 ETF인데 어딘가를 잘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보니까 여기 220 못 넘어가고 있고 210 붕괴되면 하락 추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고요, 그죠? 하여튼 답답한 구간이다. 미국 반도체 섹터는 일단 좀 안 좋은 관점으로 보고 있다,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 드려봤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 쭉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뭐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이런 걸로 인해서 국제유가 떨어지고 있고, 이런 점들 때문에라도 사실 시장이 괜찮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물가지표를요. 미국 물가지표 어제
좀 예상보다 높게 발표가 됐지만 뭐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될 수 있다는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죠? 지금 여기 기사에는 아직 여기 기사엔 지금 안 나온 것 같은데, 여기 써 있네요. 우크라이나 종전 협정 어쩌고 저쩌고 지금 써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요. 네, 여기 써 있죠, 그죠? 관세 지원과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등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런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인해서 국제유가 하락하는데 국제유가 떨어지면 물가가 올라갈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쩌면 시장에 지금 좋게 작용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모습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중국 증시 강하면서 구리 가격 열심히 올라가고 있고요. 금값도 달러 약세 이런 거에 뭐 달러 약세는 아니고 고금리 강달러가 좀 완화가 되니까 금값도 신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모든 것들이 긍정적이다. 이런 식으로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증시도 사실 뭐 지금 이제 한국 증시 말씀드릴 건데요. 뭐 특별히 말씀드릴 내용은 없고 지금 이제 다만 이겁니다. 그죠? 지금 비슷한 상황이에요. 계속해서 코스피는 뭐다? 코스피는 오랜 하락 추세가 작년 7월부터 시작된 이 하락 추세가 이제 뭐 극복되기 직전입니다. 여기 넘어가면 여기는 이 보라색 선, 핑크색 선 이걸 돌파한착하면은 이제 뭐 하락 추세는 이제 하락 추세는 일단 끝난 거라고 봐야 될 겁니다. 지금은 뭐다? 바닥 확인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바닥 확인을 굉장히 많이 하고 드디어 바닥이 한번 높아졌습니다. 그죠?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이 분홍색 선 여기에 한 번, 두 번, 세 번 터치했습니다. 이 정도면 이것도 이 자리 돌파한 착도 이제 시간 문제라고 봐야 될 겁니다. 코스피 지수가 움직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시장이 안 좋았을 때 랠리를 한 종목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종목들은 이제 코스피 지수 자체가 움직인다면, 이제 이 지수가 움직인다면은, 이렇게 지수가 움직인다라면은 이때 지수가 안 좋을 때 좋았던 종목들은 좀 소외될 수 있다. 지수가 좋아짐에 따라서 지수와 함께 이렇게 비슷한 흐름을 보이던 그런 종목들은 앞으로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환매라는 뭐 그런 이야기를 드렸죠, 그죠? 업종별 순환매가 좀 나타날 수 있다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는 게 이 코스피가 힘을 쓰면은 코스닥이 못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 점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코스피로 돈이 쏠리면요, 이게 지금 막 시장 분위기 좋다고 합니다만은 막 그렇게 막 옛날처럼 막 폭발적인 유동성이 있고 막 그런 때는 아니다 보니까 코스피와 코스닥이 같이 올라가는 거는 일반적으로 좀 나타나기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신나게 움직인다면 코스닥의 움직임은 좀 둔화될 수 있어요. 실제로 오늘 코스피가 0.89% 올랐는데 코스닥은 0.3%밖에 안 올랐죠. 움직임이 좀 둔화가 되고 있긴 있습니다. 코스닥은 이미 어떤 중요한 추세선 극복했기 때문에 하락 추세는 일단 극복을 하긴 한 거죠. 위쪽으로 이제 계속 올라갈 수 있긴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만약 코스피가 여기서 중요한 저항을 돌파한 착하고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많이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코스닥 쪽에서 좀 이런 어떤 조정이 나타난다면은 코스닥은 눌림시 매수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코스닥도 코스피도 둘 다 긍정적이긴 한데 지금은 코스닥이 좀 더 세긴 세죠. 근데 앞으로 코스닥 둔화될 수 있다. 코스피가 본격적으로 힘을 쓰게 되면요. 좀 그런 점들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아직은 넘어간 거 아니다. 코스피 보고 계십니다. 코스피가 아직은 이 중요한 저항을 넘어서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아직 저항 부근이기 때문에 조금 흐름을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이 정도면 넘어가겠지 싶은데 아직 넘어간 건 아니니까요. 그죠?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하실 분들은 확인하고 여기는 무거운 저항입니다. 이 자리 넘어가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그죠? 이런저런 점들 좀 다 말씀을 드렸고 삼성전자 강합니다. 그죠? 삼성전자 지수와 비슷한 흐름. 그죠? 근데 얼마 전에 요날 말씀드렸죠. 2월 10일 날 삼성전자가 추세를 극복하는 장대 양봉을 보였다. 그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제 하락 추세를 이 정도면 끝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좀 올라갈 수 있다. 라는 거. 삼성전자가 오늘 올라간다라고 하면 앞으로 삼성전자가 탄력적인 흐름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나머지 종목들은 좀 서러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점도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되겠고 하여튼 삼성전자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삼성전자와 비슷하게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 삼성전자와 비슷한 차트를 가진 그런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종목들 같이 움직일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점들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잘 나가던 종목들이 이제 좀 못 나가고, 예전에 못 나가던 종목들이 잘 나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드려봤던 것 같아요. 2차 전지들이 좀 오늘 많이 움직이긴 했는데요. 이건 에코프로 BM입니다. 그죠? 아직까지는 조금 좀, 삼성전자는 어떻죠? 삼성전자는 어떤 중요한 자리를 돌파 한착을 하면서 삼성전자는 이제 지난 오랜 하락을 끝내겠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2차 전지 같은 종목은 오늘 많이 올랐다라고 한들 아직 어떤 위치죠? 아직은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야, 어디가 바닥이냐? 라는 걸 확인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물론 뭐 에코프로 BM 같은 이런 종목은 뭐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변동성이 안 좋은 2차 전지 이런 종목들이 변동성이 좋으니 수익률은 뭐 당장 이런 종목들이 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건강 상황을 따져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2차 전지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아직 바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코스피 지수가 코스닥 지수가 앞으로 강하게 상승한다라고 해서 소외됐던 친구들이 모두 다 잘 가는 건 아니다. 좀 선별적으로 좀 골라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다 드려봤고요. 이제 몇 가지만 좀 더 체크하고 마치겠습니다. 유럽 증시 가장 강하다고요. 그죠? 독일 증시 매우 강한 모습 보이고 있고, 일본 증시도 매우 강하진 않죠. 답답합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답답한 흐름 보이고 있지만 아래쪽으로 전환한다? 위기? 없습니다. 아직까지요. 그리고 중국 증시도 중국 본토가 좀 약하긴 한데 그래도 일단 분명히 아래쪽으로 간다는 그런 위기는 잘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숙제는 하긴 해야 됩니다.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고 있거든요. 이런 추세선 지금 극복은 어느 정도 한 모습이긴 한데 그래도 빨리빨리 계속해서 이런 전고점들을 넘어줘야죠. 이런 모습들은 좀 보이지 않아서 아쉽긴 하지만 중국 증시 아래쪽으로 가는 위험은 많이 극복했다 이겁니다.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흐름들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거 확인을 했고요. 그럼 다 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저녁에 뵙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